안녕하세요, 명쾌한 최 원장입니다. 최근에 찍은 15 영상 중에서 15에 도움이 되는 운동 영상이 조회수가 높게 나오네요. 15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론적인 이야기보다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15의 좋은 마사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회맹판을 조여주는 마사지로 AK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큼 너무 쉽고 아주 간단하고 매우 효과적인 마사지 기법인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15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무슨 운동이 좋을까 영상을 보시고서 낚였구나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은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부터 하고서 영상을 시작해 볼까요? 15와 과민성 대장의 원인을 찾는 것이 참 까다로운데요. 회맹판, 일리오세칼 밸브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15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회맹판이 무엇이고 그것이 15에 왜 중요할까요? 회맹판은 소장과 대장을 연결하는 작은 관략근입니다. 소장의 끝부분에 회맹판이 달려있는데 회맹판을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대장인 거죠. 아마도 여러분이 관략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이 가장 잘 아시고 가장 익숙한 관략근이 바로 항문과 요도의 관략근이 아닌가 싶습니다. 관략근은 열고 닫을 수 있는 문의 역할을 합니다. 요도의 관략근을 생각해 보시면 평소에는 닫혀 있어서 소변이 새는 것을 방지하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열려서 소변이 배출될 수 있게 합니다. 요도 관략근에 이상이 생기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소변이 흘러나오는 요실금 증상이 생기게 되죠. 항문의 관략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소장의 끝부분에 항문과 같은 모양의 관략근이 달려있는데 그거를 회맹판이라고 부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회맹판이 닫혀 있는데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회맹판을 밀고 소장이 팽창하면 반사적으로 회맹판이 잠깐 열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대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식이 통과한 후에는 다시 빠르게 닫혀 대장의 내용물이 소장으로 다시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회맹판의 작용이죠. 자, 그런데 회맹판에 기능적인 문제가 있으면 15를 비롯해서 다른 여러 가지 기능성 위장관 질환을 악화시킬 만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회맹판이 뻑뻑하게 열리지 않는다고 하면 복부가 답답하고 경련이 일어나고 변비가 심해지고 소장에 독소가 가득 차게 됩니다. 만약 회맹판이 너무 오랫동안 열려 있다거나 열린 위치로 고정되어 버리면 잦은 설사, 비타민 흡수 장애, 미네랄 전해질 결핍, 탈수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는 소장의 세균이 과증식한 질환을 말하는데요. 대장에서 자라는 세균이 회맹판이 열린 틈을 타서 소장으로 역류한 것이 15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아마도 15가 심하다고 할 때는 닫혀 있어야 하는 회맹판이 평소에 자주 열려 있는 게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아마도 오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나는 회맹판이 열린 게 아니라 닫혀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회맹판이 열려 있어서 소장의 압력이 낮은 환자들이 수소 메탄 호흡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고 식사 시에 포만감, 가스, 복부 팽창 증상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것은 그냥 소장의 운동성이 저하된 것이고 그것과 별개로 회맹판이 열려 있는 것은 대장의 세균이 소장으로 역류하게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방된 회맹판이 15와 높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회맹판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영상으로 진단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대략의 정보를 알려드린다면 갈비뼈 아래의 압박감을 느끼시는 분들, 배꼽 오른쪽과 약 45도 각도로 통증이 있으신 분들, 등 중앙이나 위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 주로 오른쪽 등 부위로 통증이 퍼지거나 오른쪽 어깨로 방사되는 통증이 있는 경우에 회맹판이 열려 있는 것으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나 오른쪽 등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경우는 간이나 담도에 질환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니 그것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배꼽 아래 오른쪽으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인터넷으로 회맹판 이야기는 전혀 없고 맹장 이야기만 나올 겁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배꼽을 중심으로 십자를 그려서 배를 4구역으로 나눌 때 관략근과 맹장은 오른쪽 아래쪽 부위에 있습니다. 오른쪽이라고 할 때는 환자분의 오른쪽을 얘기합니다. 제가 볼 때는 배꼽의 왼쪽이죠. 누워서 무릎을 구부린 자세로 왼손의 검지나 중지로 배꼽을 찾으시고 그리고 오른손으로 골반의 앞부분을 찾으세요. 허리에 손을 얹으면 튀어나온 뼈 돌출부가 느껴질 겁니다. 이것을 전상장골극이라고 합니다. 두 포인트를 직선으로 이어서 한가운데 중간이 바로 회맹판 위치입니다. 그리고 맹장은 회맹판보다 아래쪽에 있습니다. 만약 고열과 메스꺼움, 구토 증상이 있고 배 오른쪽 아래 부분에 극심한 통증이 생긴다면 빨리 병원을 찾아가서 맹장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통 맹장염은 급성으로 옵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누워서 유튜브를 볼만 하시고 오른쪽 배 아래에 압통이 느껴져도 제자리 뛰기를 할만하다 할 정도라면 아마도 맹장이 아니라 회맹판이 통증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성분이라면 오른쪽 난소의 문제로 통증이 있는 것은 아닌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영상으로 진단할 수는 없으니까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맹판 마사지를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릴 회맹판 마사지는 IC 밸브 릴리즈 테크닉 AKA 기술 중의 하나입니다. 메스꺼움, 변비, 설사, 복부 팽창, 트림 등 광범위한 위장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SIBO뿐만 아니라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낮추는 데 주로 적용되던 기술입니다. 일단 제가 회맹판 자리를 알려드렸으니 손으로 압력을 줘서 느껴보세요. 회맹판 부위에 압통이나 단단한 결절이 있는 부위가 손가락 끝으로 만져지시나요? 압통을 유발하는 결절 부위는 큰 구슬만큼 클 수도 있습니다. 이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러한 긴장을 마사지로 풀어야 하는데요. 안 느껴진다,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회맹판이 없진 않고 다 그 자리에 잘 있을 테니까요. 그 부위를 시계 방향, 원형 운동으로 마사지합니다. 여러분이 볼 때 시계 방향이나 그림으로 보는 시계 방향이나 똑같습니다. 회맹판의 왼쪽 부위를 아래쪽으로 눌러주고 오른쪽 부위를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면서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 하세요. 이 부위를 셀프 마사지 하는 동안 복부에서 소리가 나거나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소장이 움직이는 느낌이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가스나 복부 팽만이 느껴질 수 있지만 괜찮습니다. 15 내지 30분 이내에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정상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얼마나 자주 반복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하루에 최소 2번, 아침과 저녁에 식사 사이에 하는 것을 가장 추천합니다. 매번 할 때마다 3, 4분 정도는 하루에서 마사지를 해주세요. 누워서 하는 것이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앉아서 해도 좋습니다. 통증과 압통이 느껴지지 않을 때까지 하시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한 번 한다고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어느 정도 빈도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해야 효과를 보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면 제가 여러분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아는 것도 아닌데다가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 않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꾸준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마사지한 부분이 더 움직이기 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통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영상을 끝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회맹판이 망가지게 되는 여러가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회맹판이 망가지는 원인을 체크하지 않고 마사지만 하는 게 근본적인 치료 방향은 아닐 테니까요. 회맹판은 근육질의 관략근입니다. 이것은 큰 틀에서 MMC, 소장을 움직이고 수축시키는 큰 시스템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MMC를 회복시키는 7가지 방법을 실천하시는 것이 회맹판의 작용을 근본적으로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빼먹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 중에서 소화기의 운동을 파격적으로 망가뜨릴 수 있을 만한 거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미국 자료에는 첫 번째로 지적하는 게 대마초네요. 미국에서 몇 개 주에서는 의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담배처럼 대마도 기호품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의 위치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나 싶어 언급합니다. 두 번째는 술입니다. 술을 마시면 MMC가 멈추는 것은 당연하고요. 필름도 끊기고 뇌세포도 손상되는데 장내신경이 마비되고 손상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시면서 술을 드시는 분들, 술은 경락의 기흐름을 봉쇄하니 알러지 치료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술을 즐겨 드시면서 알러지 치료 왜 하겠냐, 술 마시면서 건강 챙기려고라도 나름 노력하는 중인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선에서 치료를 종료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진통소염제 NSAID입니다. 지금 오늘 영상에서 NSAID 종류와 NSAID가 일으키는 위장관 손상에 대한 기전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른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아플 때마다 아무 생각 없이 드시고 계셨던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가 소화기를 망가뜨리고 큰 틀에서 질병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명쾌한 알러지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은 드시고 계시는 약물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체크해 드리고, 드셔야 하는 약과 안 먹는 것이 오히려 나을 만한 약들을 구분해 드렸지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약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더 체크하시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회맹판 마사지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시보에 대해서 다양하고 많은 자료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항생제만 먹으면 나을 만한 질환인데 뭘 그렇게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시보를 다루는 것은 항생제를 먹고 소장에서 박테리아가 과도하게 증식하는 것을 제어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는 의사의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거나 톡톡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해면관이 열려 있느냐 닫혀 있느냐를 AK에서 검사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면관 자리를 알려드렸잖아요. 그쵸? 여기 45도 전상상골격과 배꼽 사이 해면관 자리에 접촉을 하고 검사를 했을 때 팔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해면관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먼저는 그렇게 감지를 합니다. 해면관에 컨택하고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팔이 떨어진다, 약한 반응이 나오면 해면관에 어떤 문제가 있다, 열려 있거나 닫혀 있거나 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챌린지라는 방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45도에서 배꼽 방향으로 해면판을 이렇게 위쪽으로 쓸어주는 마사지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해면판을 열어주는 방향이 되는 거예요. 해면판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고 검사를 했을 때 만약에 손이 여전히 떨어진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면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떨어지던 팔이 이렇게 이제 해면칸을 위로 올려주는 방향으로, 해면칸을 열어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오히려 힘이 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면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내가 해줬던 마사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만약에 마사지를 한 거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약했던 팔이 강해지는 거고요. 여전히 그 문제를 더욱더 내가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만약에 마사지를 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계속 팔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열어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힘이 강해졌으면 여러분은 해면관이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열어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여전히 팔이 떨어진다면 여러분 해면관이 열려 있었던 거겠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닫아주는 방향으로, 45도 아래쪽으로 닫아주는 방향으로 마사지를 했는데 여전히 팔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해면관이 늘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 해면판에 컨택을 했는데 힘이 빠졌었는데 아래쪽으로 닫아주는 마사지를 했는데 여러분이 약했던 팔이 이렇게 강해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면판을 닫아줬기 때문에 힘이 강해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해면판이 열려 있었던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쪽으로 하더라도 검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을 가지고 AK에서 검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치료는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그 마사지, 그것을 이용해서 해면판을 마사지하면 치료가 되겠습니다.